안녕하세요. 3D 프린터 운용기능사 공개도면 12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도면을 받으면 자동으로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죠. 첫 번째, 공차가 적용될 영역에 A값, B값을 확인해주고, 두 번째, 주소를 읽어보고 주소가 지시하는 지수가 어느 위치인지 체크하고요. 세 번째, 효율적으로 입체를 만들 수 있는 각 부품의 기준 도면을 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점에 고정시킬 스케치를 결정하고 도면의 복잡한 치수를 단순화해서 바라보고 작업을 합니다. 자, 그러면 도면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A가 2번 부품의 좌측에 있는 도면, 그리고 B값은 2번 부품의 위에 있는 도면. 자, 이렇게 확인을 하고 2번 부분은 지금 돌출된 원기둥 형태. 자, 이 양쪽이 될 거고요. 당연히 결합도에서 여기 슬롯 사이에 들어갈 테니까. 자, 1번 부품 도면 정중앙에 있는 도면 보시면 이 슬롯의 폭은 반지름 4라고 했으니까 A는 8, 지름으로 해서 8이 되겠습니다. 자, B값의 경우는 2번 부품의 이 상단 도면을 보시면 여기 몸체의 양쪽 폭이 될 테고, 결합도에 보시면 이 1번 부품의 이 천장 쪽에 뚫려 있는 이 부분 사이로 들어가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의 폭을 확인해 보시면 15mm. 자, 그래서 B값은 15mm가 될 겁니다. 자, 이제 주소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소를 보시면 도시되고 지시 없는 못되기, 챔퍼는 C2, 라운드, 필렛은 R1 돼 있습니다. 자, 챔퍼를 확인해 보려면 1번 부품 입체도 보시면 앞쪽 부분에 이렇게 확인이 될 수 있네요. 그리고 양쪽, 긴 모서리 부분의 양쪽. 다시 입체도 바로 아래에 있는 도면을 보시면 이 양쪽 아래가 확실히 챔퍼가 들어간다는 거 확인했고, 정면도 보셔도 앞쪽 위쪽 모서리 자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이 C2가 될 테고요. 자, 이쪽에 필렛이 있는데 여기는 값이 존재하죠. 주소 영역이 아닐 테고요. 자, 이제 2번 부품에서도 확인을 해 보시면, 자, 2번 부품에서는 지금 좌측 면도를 보시면 이렇게 자, 돌출되어 있는 부분에 내면이 다 필렛이 적용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옆에서 바라봤을 때도 지금 필렛 적용이 옆면으로도 이렇게 두 부분 확인이 되고요. 자, 그리고 입체도에 보셔도 확인. 자,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해보면, 지금 이쪽 양 입체도에서 정리를 해보면, 자, 여기 양 사이드 이렇게 필렛이 적용, 그리고 앞에 손처럼, 소나기처럼 이런 나온 부분 필렛, 옆면에서 이 양쪽 계단 같은 부분의 가장자리까지 필렛이 적용되길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자, 기준 도면은 1번 부품에서는 제일 위쪽에 있는 이 도면을 기준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고, 2번 부품에서는 이 중앙에 있는 정면도를 기준으로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도면을 좀 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보면 스케치의 원점에 고정을 시켜야 되는데,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기준 도면으로 그릴 1번 부품의 이 제일 위에 있는 도면을 보시면 세로 15에 가로 34짜리. 자, 두 번째 챔퍼 무시하고 확인을 해보죠. 자, 두 번째 가로 46에 세로 25짜리 사각형이 중심선을 서로 공유하고 있네요. 이 센터 라인을. 그리고 34, 46, 그리고 폭이 6이라고 했으니까, 자, 34에 15짜리 사각형의 중심점을 원점에 고정시키는 방법을 쓰고, 거기에 같은 중심점을 공유하는 46에 25짜리 사각형을 그려서, 자, 16mm 높이만큼 익스트루드 해줄 거고요. 자, 거기서 생기는 측면 쪽에 슬롯은 센터 투 센터 거리 간격 나왔네요. 18mm. 그리고 폭은 아까 A 값에서 봤던 R4, 그래서 지름 8mm짜리 만들어주고, 이 슬롯의 위치는
수평거리 14, 수직거리 8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짧은 면 쪽을 보시면 입체 여기에 사각형을 하나 그리네요. 자, 가로 14, 세로 7짜리 사각형을 그리고 수평거리, 수직거리 나와 있습니다. 네, 도면상 보시면 정중앙에 놓이니까 우리가 원점 중심으로 익스트루드 하고 작업을 하면 원점의 센터 렉탱글 1번 부품에는 센터 렉탱글과 슬롯을 사용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델링 화면에서 크리에이트 스케치 눌러주고 저희는 평면도였으니까 XY 평면 클릭. 자, 크리에이트 메뉴의 렉탱글의 센터 렉탱글로 그리기로 했으니까 자, 가로 34에 세로 15. 자, 이렇게 원점의 중심점을 고정해 주고요. 또 다시 센터 렉탱글 이번에는 가로 46에 세로 25짜리 사각형. 자, 치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46, 34, 25, 15 확인됐고요. 자, 이 사이의 폭은 당연히 5mm. 자, 오버하지 말라고 뜨죠. 자, 5mm 나왔고, 자, 수평거리도 확인해 보면 6mm 역시 오버하지 말라고 나옵니다. 자, 이렇게 체크 확인했고요. 자, 익스트루드를 이용해서 자, 테두리 부분을 16mm 높이로 할 건데 저희가 원점 중심으로 그려서 센터 렉탱글 쓰기로 했으니까 자, 공식처럼 시메트릭의 홀렌스 16mm 해서 정확히 원점 중심으로 입체가 정중앙에 생성이 되도록 작업을 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슬롯 그려야죠. 자, 슬롯은 좌우 긴 측면에 생기기 때문에 자, 크리에이트 스케치 누르고 XZ 평면 빨간색과 파란색 선 사이에 평면을 선택합니다. 자, 슬롯은 저희가 센터 투 센터 간격을 알기 때문에 센터 투 센터 슬롯 그리고 중앙에 있다는 것도 미리 알고 있으니까 이 빨간색 선상에서 18mm 자 18mm 간격은 18mm고 자 폭은 8mm짜리 이렇게 슬롯을 그려줍니다. 자, 그리고 수직 수평거리로 위치를 고정시키겠습니다. 제일 먼저 오른쪽 반원의 중심점과 이 입체의 오른쪽 편 사이의 모서리의 간격은 14mm가 나왔었죠. 자, 그리고 치수 18mm도 위에 올리면 도면하고 같이 14, 18 확인됐고요. 자, 수직거리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 원점을 찍어도 상관없고 방금 찍은 오른쪽 반원의 중심점 그리고 입체 모서리 아래쪽 모서리를 선택해서 8mm 확인해 주시면 입체가 고정됐습니다. 자, 그리고 뭐 따로 이제 맞춰볼 것 없네요. 자, 반지름도 치수 정리 한번. 그죠? 8mm R4라고 했으니까 양쪽 14, 18 그리고 8mm 이렇게 작업이 됐습니다. 자, 피니시 스케치를 눌러주고요. 자, 이제 이 슬롯 익스트루드 해서 자, 슬롯 프로파일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바로 선택이 되네요. 자동으로. 자, 시메트릭만 해주고 굳이 이렇게 치수 넣을 필요 없이 화살표 드래그해서 뚫리는 정도까지 끌어주고요. OK 버튼. 자, 이제 뒤쪽에다가 작업을 해야 되겠네요. 자, 방향. 자, 크리에이트 스케치 누르고 앞과 뒷면 사이 작업이니까 이번에는 YZ 평면에다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저희가 정확히 그림은 센터 렉탱글을 써서 작업을 한다고 했죠. 원점에서 위치해서 자, 가로는 14mm, 세로는 7mm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물론 이 부분도 의심이 된다면 수평거리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굳이 이 작업들까지는 할 필요 없지만 검증용으로 작업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역시 오버하지 말라고 뜨고 수평거리 5.5 수직거리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수직거리 같은 경우에는 4.5
자, 이렇게 확인이 되었네요. 이렇게 5.5, 4.5 치수 확인이 되었고요. 자, 피니시 스케치를 눌러주고 이제 또 익스트루드 하겠습니다. 네, 익스트루드로 자, 시메트릭만 해주고 여기도 구멍을 뚫을 거니까 자, 이렇게 쭉 드래그해서 끌어주고 오케이 버튼. 자, 일단 완성이 돼 있고요. 위치나 치수 문제 있는지 없는지 확인. 이제 그리고 뒷부분 필렛 있었죠. 필렛에서 이 뒷부분 3mm. 자, 필렛 확인하고 자, 그럼 이 앞쪽에 위쪽에 짧은 면의 모서리 챔퍼 적용하기로 했죠. 그리고 아래쪽에 긴 면의 모서리, 자, 여기도 긴 면의 모서리 아래쪽 이렇게 해주고 주소에서 C2 적용을 해서 자, 1번 부품을 완성을 합니다. 자, 이제는 2번 부품 모델링으로 들어갈 건데 그 전에 앞서 먼저 도면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부품 도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2번 부품 도면에서 그리기로 한 기준 도면은 이 중앙에 있는 도면이고요. 좀 전략을 한번 세워봐야 되겠는데, 자, 지금 이 부분을 큰 사각형이라고 인식을 하면, 자, 가로 길이는 21mm, 세로 길이는 옆에 도면을 보시면 이렇게 연장선을 이어보면 26mm.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 원기둥 축 이 부분을 원점에 고정시키는 8파이짜리 원으로 작업하고, 수평거리, 오른쪽 변과의 수평거리 8mm, 그리고 큰 사각형 21에 26짜리 이렇게 만들어 줄 거고요.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서로 중심선이 지나가니까 센터 렉탱글로 이렇게 서로 중앙을 맞춰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크게 작업을 한 다음에 이 뚫려 있는 이 부분을 오히려 저는 사각형으로 보고, 자, 이렇게 첫 번째 사각형, 세로는 17, 가로는 6mm짜리 사각형에서 아까 큰 사각형의 미드 포인트로 위치를 잡아줄 겁니다. 두 번째 여기 작은 사각형, 이 사각형은 세로는 10mm고 6, 9에서 전체 길이만 나와 있으니까 전체 구에서 6에서 3mm 이렇게 두 사각형을 미드 포인트 구속 조건으로 위치를 큰 사각형에 맞춰주고 그 다음 사각형에 맞춰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위치 고정이 될 거고요. 사선은 그려주고 이 아래쪽 끝점에서 왼쪽 큰 사각형의 변과 거리 13mm 45도 입력해주면 위치 맞아 떨어질 겁니다.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되겠죠. 자, 그러면 도면을 분석했으니까 다시 모델링으로 넘어가서 스케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리에이트 스케치 누르고 지금 방향을 확인해 보면 결합도에서 챔퍼 쪽을 앞쪽 방향으로 하는 XZ 평면 여기를 선택해 주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원래 프로젝트로 이렇게 땄지만 선이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방금 저희가 사각형을 많이 그리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바디는 안 보이게 하고, 자, 브라우저 창에서 스케치 2번 대신 슬롯을 그렸던 스케치를 보이게 해놓으면 이 도면에 영향은 주지 않으면서 가이드로 쓸 수 있겠죠. 자, 단축키 C 원점에 찍고 지름 8mm짜리 사각형을 완성합니다. 자, 두 번째 센터 렉탱글을 그린다 그랬죠. 센터 렉탱글로 대충 임의의 위치, 이제 2번 스케치는 안 보이게 하죠. 자, 임의의 위치 대신 이 X축 빨간색 선상에서 작업을 하면 좋겠죠. 어차피 중심선으로 일치하니까. 자, 그러면 세로는 26, 가로는 21mm짜리 사각형. 자, 그릴 때 이 사각형의 오른쪽 변이 원점에서 이렇게 벗어나 버리면 수평거리 8mm가 반대가 될 테니까 만약에 이렇게 그려졌다 그러면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이렇게 위치를 어느 정도 잡아주면 됩니다. 자, 이제 단축키 D키 눌러서 사각형의 오른쪽 변과 원점 사이의 수평거리 8mm.
작업을 해주고요. 자, 이제 서로 중심점이 같은 선상에 존재해야겠죠. 수직 수평 구속 조건 이용해서 원점과 사각형의 중심점 일치. 그러면 이렇게 까맣게 이제 움직일 수 없는 상태 되겠죠. 자, 이제 단축키 R키 눌러서 저희가 작업했던 0.17에 가로 6mm짜리 사각형 하나 만들어주고요. 요 위치 고정을 위해서 구속 조건 미드포인트. 자, 그리고 방금 그린 사각형의 왼쪽 변과 큰 사각형의 왼쪽 변을 클릭해주면 정중앙에 고정이 되겠죠. 다시 R 단축키 2포인트 렉탱글. 이번에는 세로는 10mm고 아까 계산한 가로폭은 3mm 작업을 해주고, 역시 방금 그린 사각형의 왼쪽 변. 근데 이번에는 17mm, 세로 17mm인 사각형의 오른쪽 변을 클릭해서 이렇게 중앙을 맞춰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위치가 다 맞춰졌고요. 이제 사선만 그리면 되겠네요. 사선, 라인 그리기 L키 눌러주고, 큰 사각형의 아랫변 임의의 점에서 오른쪽 변 임의의 점으로 사선을 하나 그려주고, D키 눌러서 이렇게 두 선을 클릭한 뒤에 각도 45도 맞춰줍니다. 자, 그리고 이 사선의 아래쪽 끝점과 큰 사각형의 왼쪽 변 사이의 수평거리는 13mm로 고정을 시키면 위치가 잡히겠죠. 보통 우리가 이렇게 사선 하나 그리고 대칭이라면 이 반대쪽에 미러 기능을 써도 되는데, 선 하나기 때문에 그냥 바로 라인 그리기로 똑같이 이번에 큰 사각형의 위쪽 변 그리고 오른쪽 변에 그리고 각도 똑같이 작업을 해줘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위쪽 변의 끝점, 자, 그리고 왼쪽 변 사이의 거리 13mm 이렇게 작업을 해주고, 최종적으로 이 사선의 오른쪽 변에 있는 두 끝점의 거리가 10인지 확인만 하면 되겠네요. 자, 또 오버하지 말라고 나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 완성이 됩니다. 원래 기본적으로는 필렛으로 불필요한 선을 제거해야 되는데, 우리가 클릭해 보면 안쪽만 선택이 한 번에 이루어지니까, 굳이 시험이니까, 그 외에는 우리가 작업의 룰을 지켜줘야 되겠지만, 시험이니까 이렇게 하고 피니시 스케치를 누르겠습니다. 자, 1번 바디하고 위치 챔퍼 쪽으로 이렇게 벌려진 형태, 자, 확인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익스트루드 공식처럼 쓰겠죠. 자, 2번 부품의 상단 도면에 보시면 정보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익스트루드 정보가. 자, 이 가운데 원은 25mm, 그리고 바깥쪽 부분에 B 값 구해놨죠. 15mm. 자, 익스트루드 하고, 자, 안쪽 원 긴 거부터 하는 게 편하다 그랬죠. 시메트릭의 훌렌스 25. 자, 공식이죠, 거의. 자, 브라우저 창에 스케치 다시 나타나게. 다시 익스트루드 누르고, 이번엔 바깥쪽 테두리. 자, 시메트릭의 훌렌스 작업해주고, B값 15mm. 이렇게 해서 입체를 만들어줍니다. 자, 이제 복잡한 스케치 도면 안 보이게 하고요. 자, 화면 확인을 해보고, 자, 이제 필렛을 적용할 건데, 뭐 다양한 방법의 필렛을 적용할 수 있겠지만, 저희는 입체 도면을 보고, 자, 도면에서 입체도를 보시면 단축키 필렛, 자, 차근차근 모서리를 찍어 보겠습니다. 자, 이쪽 면, 자, 이쪽 모서리, 이쪽 모서리. 자, 이 끝쪽 모서리에는 필렛이 적용된 흔적이 없기 때문에, 자, 이 흔적이라고 하면 입체도 보시면 모서리 쪽이 두 줄로 되어 있죠. 이렇게 되면 이쪽에 챔퍼 또는 필렛이 적용되어 있는데, 자, 모서리 두 개가 만나는 끝부분이 동그랗게 되어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그러면 반대쪽도, 자, 이 두 부분, 자, 가운데 빼고 아래쪽 두 부분. 물론 이렇게 면을 선택하고 작업할 수 있는데 의도치 않은 선택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저희는 하나씩 클릭해서 작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4개의 테두리가 다 필렛, 밑에도 4개의 테두리가 다 필렛.
자, 필렛을 찍을 때 필렛 명령어를 시행하면 단순하게 왼쪽 버튼 클릭만으로 이렇게 다중 선택이 되니까 굳이 키보드에 Shift나 컨트롤 키 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림 입체도 보시면 또 이쪽 부분 우리가 미리 조사를 해놨죠. 자, 이쪽 부분 필렛이 적용될 테고, 여기 계단 부분의 톱니 기역자, 여기는 밑에는 니은자, 이쪽까지 필렛이 적용되네요. 자, 반대쪽도 이렇게 니은자, 기역자. 자, 이렇게 한 번에 끝낼 수도 있는데 혹시 이러다가 선택이 자꾸 해제되고 그러신다면 한번 클릭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라운드는 1이었죠. 자, 1로 해서 OK 버튼. 자, 완성하고 난 다음에 1번 부품과의 결합 상태 한번 확인해 보죠. 네, 정중앙에서 이렇게 결합 상태 확인했고, 자, 챔퍼가 있는 쪽 기준으로 이렇게 01이라고 글씨가 써 있으니까 한번 챔퍼 여기 위치 확인 한번 하고요. 이제 비번호까지 확인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 스케치의 위쪽 면에 비번호. 자, 챔퍼가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하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크리에이트 메뉴에 텍스트 눌러주고, 자, 범위를 이렇게 평면 사각형 기준으로 작업하고, 자신이 부여받은 비번호, 자, 센터의 미들 정렬해 주고요. 치수는 처음에 아마 기준값이 10으로 잡혀 있을 테니까 범위를 벗어난다 싶으면 시수. 네, 하이트 부분을 이렇게 한 8 정도 잡아주시고 오케이. 자, 피니시 스케치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음각과 공차만 작업하면 되겠죠. 익스트루드 잘못된 선택이 되어 있다. X표 누르고 숫자만 클릭. -1 값으로 완성. 자, 이제 비번호 각인까지 했으니까 이제 마지막 공차 부분 적용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공차 적용에 들어가겠습니다. 저희가 공차를 찾아본 바로는 2번 부품에 있었죠. 그래서 1번 부품 안 보이게 하고, 자, 이제 모디파이의 옵셋 페이스 선택해주고, 자, 일단 A 공차가 이 양쪽 회전축 두 군데 다른 치수에 영향을 주는 일은 없으니까, 자, 그러면 마이너스 0.5 해서 최대 공차 플러스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이렇게 적용을 해주고, 자, 두 번째 비공차죠. 비공차는 지금 이쪽 면하고 반대쪽 면 이렇게 적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필렛이 미리 적용이 돼 있지만 모디파이 옵셋 페이스에서는 괜찮다고 했죠. 자, 여기 옆면, 자, 그리고 반대쪽 옆면. 이 지금 돌출되는 원기둥만 개별적으로 치수가 없으니까 비공차도 마이너스 0.5 자연스럽게 적용해도 상관없겠네요. 마이너스 0.5 이렇게 해서 줄여주고, 자, 그 다음에 1번 입체와의 간격 확인해 보면 일단 눈으로 양쪽으로 공간이 남고, 자, 이쪽도 공간이 남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인스펙트에서 섹션 애널리시스 해서 지금 이렇게 안 보이는 부분, 자, 여기 보면 YZ 평면을 기준으로 한번, 자, 작업을 해보면, 자, 단면도에서 공차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A 공차 부분, 이쪽 부분 영역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B 공차 부분, 이쪽 부분 정가운데 십자 형태로 이 두 부분의 공차가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도 프린터로 출력을 하려면, 자, 여기 무브 메뉴, 모디파이의 무브 메뉴, 그리고 회전을 시킬 건데, 자, 항상 이 회전축의 중심점에 꼭 일치하게 회전을 시켜야 되겠죠. 자, 이렇게 90도 돌려서 작업을 해주면 무리 없이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섹션 뷰로 확인까지 해보죠. 자, 이번에 YZ, XZ 평면 확인을 해보죠. 자, 프론트 뷰로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위치 이렇게 잡고 하면 면에 일치하는 부분 없고 출력하는데 무리가 없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공개 도면 12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